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또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나아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9월 달 우리가 굉장히 좀 걱정도 하고 우려도 많았었는데 레드템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september였잖아요.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 좀 진심을 다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거시일정 몇 가지만 좀 살펴드리면 오늘 새벽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의 총재이죠. 연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저녁 9시 50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의 총재였었죠. 연설을 또 앞두고 있고 이번 주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지수,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 하나인 실업률, 고용률 자체가 또 어떻게 나오면서 시장을 그들이 컨트롤할지 천천히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지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이 좀 나왔다 보니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긴급성이 줄어들면서 국채 금리가 약간 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번 주 이 고용 지표와 셧다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ISM이라고 불리는 PMI 지표가 또 조만간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지표들은 그들이 컨트롤하고 시장에 대한 반영 또한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너무 혈안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재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9월이 결국엔 끝났고 이제 또 업토버라는 별명을 가진 10월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올해 연말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를 고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 세종시의 국가 전산망 불이 났었습니다. 화재로서 52개 업무 접속이 장애가 됐고 이 대국민 서비스로 봤을 때는 4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태가 있었다. 뭐 정부24라든지 통계청 등등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다 먹통이 됐었죠. 무엇보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보건복지부 해킹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커지면서 정부와 기관들이 이제 맞춤 보안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SKT라든지 KT도 털리면서 이제는 뭐 통신사 3사가 모두 다 해킹당했던 이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롯데카드를 필두로 한 해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에 국가전산망 화재가 리튬이온 배터리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암호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기사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웬만하면 좀 분산화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업비트 하나만 두기보다는 빗썸이나 코인원, 바이낸스 거래소 좀 활용을 하시고 하드월렛도 디센트라든지 레저 지갑 많이 대중성이 있는 것들에 좀 분산화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소프트월렛, 하드월렛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시드 구문이라고 하죠. 그 니모닉 기반의 영어 단어들 캡처해두지 말고 사진 찍어두지 말고 수기로 적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지 않을까. 하루빨리 이 보안 체계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해킹이나 보안 이슈는 요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리플의 전 임원 안소니 웰페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CBDC 실험, 엑셉 레저 기술 심화에 큰 공헌이 됐었다. 지금까지 리플사는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국경 간 결제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CBDC 사업 영역 2013년부터 플랫폼을 만들고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리플의 전 임원 앤서니 웰페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런 길을 갈고 닦아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웹 3.0 성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스탠스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방금 언급드렸던 앤서니 웰페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이죠. 유로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리플 임원진 출신이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도 DEA,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디지털 파운드 재단, HSBC, 액센추어, 월드뱅크, 서클, 비자, 스탠다드 차타드, 금융 엘리트 기관의 우두머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네요. 디지털 파운드 재단 역시 과거부터 수잔 프리드먼이 회장을 맡으면서 리플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이사회 직책은 종료됐으나 여전히 정책이나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 지역 이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기술력이 활용되고 파일럿 테스트가 종료되고 있다라는 거. 왜 리플이 약 2년 전에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상을 수상을 받았는지, 영란은행이라고 불리우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왜 과거 2017년 18년서부터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탑재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통합 실험을 성공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리플의 기술력의 인스트링 밸류, 내재 가치가 매우 단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사는 2023년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에서 이 디지털 화폐 부문의 최우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CBDC상을 수상한 이력 또한 가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도 앤서니 웰페어가 우리가 이 CBDC 상을 받았던 거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 앞으로도 CBDC에 대한 개발과 발전, 실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고객 파트너사와 협력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내비친 바가 있었죠. 어떻게 리플사가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CBDC에 대한 개발에 착수할 수가 있었는지, 또한 그들이 인수했던 메타코 역시나 2013년에 디지털 에셋 어워드로부터 상을 받았었죠. 지금 현재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고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를 통해 연준의 마스터 계좌, 페드 마스터 어카운트까지 신청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팩트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다 보니까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치죠.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태세 전환을 하고 있네요. XRP가 이제 컬트가 아니라 미래다. 180도 바뀐 평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컬트를 의역해보자면 나는 지금까지 XRP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가 무슨 종교 집단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정말 웹3 디지털 세상에서의 미래이더라. 갤럭시 디지털은 테더의 뿌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유대계 금융과 유착 관계가 매우 농후한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달 자체 XRP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졌지만 그 핵심 지지선은 꾸준하게 사수했다라는 거, 10월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지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매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확률, 저는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리 차트를 미루어 봤을 때도 2점 중반대 후반대는 꾸준히 핵심 지지선으로 지켜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천천히 계단식 상승할 수 있는 확률,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목표 수량에 포커스를 맞추자. 지지선이 유지가 됐고요. XRP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 최근에 3,000원대 잠깐 빠졌을 때 DCA, 바이 더 딥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더 좋은 수익률로 돌아오게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2등 거래소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크라켄이 내년 정도 IPO를 앞두고 5억 달러를 투자 유치받으면서 시가총액 20조 원을 돌파하고 있네요. 2021년 당시에 코인베이스 역시 4월 정도에 기업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파급력과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왔었죠. 내년을 기준으로 한 크라켄이라든지 리플사의 IPO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칼텍 연구팀이 이번에 중성 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6100개의 큐비트,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죠. 퀀텀 비트를 구현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구글이 구현하고 있는 윌로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 초반대 정도밖에 구현을 못했고 IBM에서 구현하는 양자 컴퓨터도 한 1000에서 1500 정도밖에 구현하지 못했었는데 이 칼텍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면서 이제 10월 초에 나올 과학 저널 네이처에 이게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해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퍼드성 기사가 난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6000개로는 택도 없습니다. 최소 2000만 개, 3000만 개, 많게는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양자 컴퓨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이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서 커질 것이라는 거, 저의 개인적인 지론을 전달드려보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AMC가 나오네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죠. 그들이 이번에 이더리움 위에서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 거의 560조 원 이상의 운용 자산을 이더리움 위에 온체인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홍콩 달러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기찻길, 그 레일을 먼저 선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나온 기사 온도 파이낸스가 OUSG 지금까지 계획만 늘어놓고 있었다면은 실제적으로 리플 원장의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를 토큰화 시키고 있다. 또 최근에 블랙록과 함께 가는 시크릿타이즈와 바네크의 토큰화 펀드도 리플 원장과 RLUSD를 채택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제 슬슬 전통금융과 이 블록체인 신기술이 연결되는 사례들이 우리 앞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과거의 스위프트, R3 코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XRP를 페이먼트로 한 이런 파일럿 테스트가 종결됐던 이력이 스물스물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지, 마이클 도보그라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XRP는 컬트가 아니라 미래다라는 것에 저는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모두 9월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사관학교 회원님들은 오늘 저녁 8시에 특별 수업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